안녕하세요. 해상교통법 관련돼서 1교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해상교통법은 국제적으로는 콜레구, 국내법으로는 해사안전법 제6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업 관련돼서 제가 가상대학의 한글 버전 값은 올려놓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총칙의 적용 범위, 책임 일반적인 적용과 그 다음 항법사항, 그 다음에 등화 형상물, 음향 발광 신호, 각종 유보 조항 등을 검토하고 맨 나중에 후반기로 가면 선박 충돌과 관련된 사례, 항만 안전, 그 다음에 실제로 해사안전법과 연관된 선박 입출항법, 도선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습 나가서 전혀 실무에 거리낌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요거 부속서 이렇게 기술적인 사항들 조난신호 등이 나와 있고요. 총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사안전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죠. 선박의 항법, 즉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 적용, 경계,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당직이고 안전속력, 하시라도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 핵심 내용이죠. 그다음 충돌의 위험. 어떨 때 당직 사관들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것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사항이고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넓은 수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선박과의 교차 상태 피항 동작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거 우리는 협수로라고 했던 일본식 표현을 한국식 표현인 좁은 수로 등으로 변화시켰고 특히 통항분리대역 내에서의 안전한 선박의 피항에 대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뒤로 트래픽 세퍼레이션 스킴이라고 하는 우리 4학년 때 선박 안전 및 선박 안전론 수업을 하면서 우리 수색 구조 그리고 BTS의 역할 등을 배울 겁니다. 그때 특히 트래픽 세퍼레이션 스킴, 통항 분리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통항이 복잡한 해역에서 충돌의 위험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걸 좀 나눠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된 통항 분리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특히 나중에 수업 중에 연안 통항대에 어떤 선박들이 운항하면 안 되는지 항행이 불가한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절 서로 시계에 있을 때의 항법 적용, 범선, 추월, 마주치는 상태, 횡단 상태, 피항선 특히 유지선과 피항선의 74, 75에 대한 사항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막, 상호 간의 책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restricted visibility, 특히 한국의 안개나 폭우 상황에서 제한된 항시계 내에서의 선박 항법, 당직 사관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don't be hesitated if you have any question during in your watchkeeping 이라고 캡틴이 나이트 오더에 적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항법을 할지 그 다음에 캡틴 콜 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무중항해, 신호,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등화 형상물입니다. 주간, 즉 해 뜨기 시작해서 등하를 표시해야 되는 해가 지는 시각부터 뜨는 시각까지 등하, 그 다음에 형상물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어야 되는 가시거리, 광도 이런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동력선에서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예인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사항들, 범선, 어선, 노도선, 조종 불능선, 조종 제한선 이런 선박들, 헐수제약선, 도선선, 정박선, 수상항공기, 수면비행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나중에 수업 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향 및 발광신호 이런 것도 실제로 하나하나 선박에서 당직사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조종신호와 경고신호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환기신호, 다른 선박에게 본선의 상황을 알리는 특수신호,
이런 것들이 중요하며 요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수업 때 여러분들이 전체 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